안녕하세요. 한해솔입니다. 12월 19일 수요일 증시 브리핑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가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대형 기술주의 실적 개선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고요. 또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이 미중 간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한 점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FOMC 회의 결과가 내일 새벽에 나오는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시장이 크게 변동성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특히 기관의 저가 매수세가 두드러지고 있고요. 또 코스닥 시장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를 보이면서 현재 1.6%대까지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특징주들이 좀 유난히 많거든요. 지금 바로 같이 살펴보시죠. 우선 어제 수소차 관련주들이 난리가 났었죠. 오늘까지도 초강세를 띄우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소차에 대해 초기에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또 뒷받침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니 믿어달라고 한 발언에 관련 종목들이 힘을 더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수소차뿐만 아니라 전기차와 또 자율주행차까지도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 함께 살펴보시죠. 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자동차 배출 감축 목표를 집중적으로 합의한 결과 오는 2030년까지 완성차 기업들의 평균 CO2 배출량을 2021년 대비 37.5%까지 감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고요. 또 오는 2025년까지는 15% 감축하는 중간 목표도 도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진투자증권은 EU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약 2% 수준인 EU의 전기차 판매 비중이 2030년에는 30% 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업계에서 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면 EU 수요만으로도 세계 배터리 공장이 풀 가동돼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 배터리사 일감이 그만큼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기차 배터리 업체 등 관련 부품주인 삼화전기, 또 GMB 코리아, 뉴인텍, 상하 프론테크, 코스모 신소재, 성창 오토텍, 우수 AMS 등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율주행차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국토교통부가 오늘 자율주행 미래 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자율주행차 제작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정부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리아 FT, 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에스모, 에이테크 솔루션 등 자율주행차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자동차에서 좀 벗어나서요. 최근 끝을 모르고 하락하고 있는 유가 관련된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밤 국제유가는 초과 공급 우려가 지속되면서 또다시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12월 러시아의 하루 평균 원유 생산량이 사상 최대치로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전해졌고요. 또 12월 미국 셰일오일 생산량 또한 최초로 하루 평균 800만 배럴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WTI가 전거래일 대비 7.3%나 떨어진 46.24달러의 거래를 마쳤고요. 이는 1년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정유주 오늘도 급락하면서 SK이노베이션은 52주 신저가를 기록했고요. S-오일도 연일 하락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화학주들은 원유를 정제해서 나오는 나프타를 원료로 만드는 제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지면 원료 가격 하락으로 마진폭이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표적인 화학주인 LG화학 그리고 롯데케미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약 바이오주들이 대체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새로운 소식을 전해온 한 종목만 같이 짚어볼게요. 셀바이오텍입니다. 셀바이오텍이 개발한 대장암 치료제가 내년 하반기 임상 1상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에 현재 13%대 장대 양봉을 그리고 있는데요. 셀바이오텍의 대장암 치료제는 대장암 치료 유전자를 가진 제조합 유산균을 장으로 보내 정착시키고
장에서 항암 기능을 하는 치료 단백질을 발현하도록 하는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경구용으로 복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장까지 직접 약물이 전달되기 때문에 기존 항암제 대비 효능을 높이고 오히려 부작용과 경제적인 부담은 줄인 것이 강점입니다. 현재 전임상 단계에 있으니까요. 사실 앞으로 임상시험 계획 승인, 또 1상, 2상, 3상까지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요. 하지만 내년 상반기에 임상용 공장을 완공하고 또 하반기에 임상 1상에 돌입하면 향후에 유산균 기반 치료제 시장을 선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아무래도 FOMC 회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조금 불안한 밤을 보내게 될 것 같은데요. 내일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길 기대하면서 오늘 시장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